고대 이탈리아를 떠올리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10중 8구 로마를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자료는 여러분 머릿속의 낡은 역사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탈리아의 진정한 뼈대를 세웠던 사람들, 역사의 짙은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생동감 넘치고 다채로운 진짜 이야기를 빛 밖으로 꺼내볼 거거든요.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로마가 세상을 호령하기 전에 이탈리아의 기초를 닦은 간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군가는 에트루리아인이라는 이름 대신 실수로 바다에 사는 갑각류라고 잘못 부르는 뼈아픈 해프닝도 있었지만요.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우리가 고대 지중해에 대해 굳게 믿고 있던 모든 상식을 말 그대로 산산조각 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롭고도 묘하게 소외됐던 고대 문명을 5가지 핵심 챕터로 빠르게 훑어볼 텐데요. 첫째, 어둠 속에서 나오다. 둘째, 잘못된 신화 타파하기. 셋째, 여성의 힘. 넷째, 생동감 넘치는 예술과 일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세계와 그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죠? 그럼 첫 번째 파트, 어둠 속에서 나오다 라센나를 만나다입니다. 이 사람들을 역사의 깊은 어둠 속에서 끌어내려면 가장 먼저 그들의 진짜 이름부터 제대로 불러줘야겠죠? 라센나 혹은 라스나. 이게 바로 우리가 에트루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스스로를 지칭했던 실제 이름입니다. 그들은 타인인 그리스인들이 마음대로 붙인 티레노이나 로마인들이 부른 투스키라는 꼬리표를 딱 잘라 거부했어요. 이탈리아 중부 아르노강과 티베르강 사이에서 탄생해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라센나라는 이름을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문명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확 달라지지 않나요? 그들의 발자취를 시간순으로 한번 쓱 따라가 볼까요? 이들은 기원전 9세기 철기 시대에 이미 독자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 기원전 7세기에 매장 방식이 확 바뀌고 기원전 6세기가 되면 그야말로 화려한 색채 예술과 거대한 도시국가들의 절대적 황금기를 맞이하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로마가 거대한 제국의 싹을 틔우기도 훨씬 전부터 이 라센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자신들만의 문화를 유기적으로 꽃피우고 번성했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에트루리아의 신화 타파하기, 그리스 로마의 렌즈 벗어던지기입니다. 학계에서는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을 편협한 시각으로만 바라봤어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잘못된 신화처럼 이들은 밖에서 수입된 문화라거나 로마 역사의 작은 각주 정도에 불과한 소외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의 자생적이고 튼튼한 뼈대를 세운 위대한 혁신가들이었죠. 로마에게 복잡한 공학과 종교, 예술을 전부 가르쳐준 게 바로 이들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상징인 대하수도망 클로아카 막시마를 건설해서 로마의 물리적 토대를 직접 다진 것도 다름 아닌 에트추르나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테플리니우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베이 출신의 불카가 캄피돌리오 언덕의 봉헌들 주피터 신상의 계약을 맺기 위해 소환되었다. 이 짧은 문장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로마인들이 에트루리아인들의 넓은 어깨 위에 떡하니 올라타 있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심장부인 주피터 신전을 짓기 위해 에트루리아 장인들을 특별히 모셔왔다는 거. 이거 하나로 이미 모든 게 설명되잖아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성의 힘 그리고 가족과 독립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당대 고대 세계의 기준과 비교해보면 이 사회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부분은요. 이 라센나 사회의 젠더 규범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앞서갔냐는 겁니다. 당시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종교적으로도 막강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자들끼리만 모여 폐쇄적으로 열리던 그리스의 심포지엄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에트루리아의 여성들은 가족연애에서 당당하게 남성들과 메인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술도 같이 마시고 비즈니스 거래도 논하며 완벽하게 동등한 지위를 누렸죠. 막대한 부와 재산을 직접 소유했고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자 독립적인 전사로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이런 당당하고 진보적인 성향은 예술에서도 폭발합니다. 타르퀴니아에서 발간된 아마존 석관이라는 유물을 보면요. 에트루리아의 한 유력한 관료가 자신의 독립적이었던 할머니 람타를 기리기 위해 직접 주문한 건데요. 놀랍게도 여성 전사들이 고전적인 그리스 남성 영웅들을 압도적으로 밟아버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신화를 확 비틀어서
괴물 메두사를 자식을 둔 비극적인 어머니로 그려내기까지 했어요. 그들만의 독창적인 시야가 돋보이는 명장면이죠. 네 번째 파트, 생동감 넘치는 예술과 일상, 다채로운 색채와 책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의 화려했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죠. 눈을 감고 화려한 천연 색채가 폭발하고 거리엔 판토마임 플루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완벽한 지식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케로입니다. 특수한 환원 과정을 거쳐 만든 칠흑같이 새까만 에트루리아만의 독특한 점토 도자기인데요. 라세나 장인들의 솜씨는 그야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이 매끈하게 빠진 검은 도자기는 기본이고요. 당시엔 현미경 같은 장비도 없었는데 눈에 보일까 말까한 미세한 금 알갱이들을 세밀하게 용접해서 황금 장신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13,000.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살아남은 에트루리아의 묘비와 비문 개수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문자를 잘 다루는 고도로 발달한 책의 사람들이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죠. 아니 심지어 멀고 먼 이집트에서 미라를 겹겹이 감싸고 있던 리넨천에서조차 유명한 에트루리아어 텍스트가 발견됐을 정도라니까요. 게다가 이 사람들 유머 감각까지 아주 세련됐습니다. 고개사의 무덤에 그려진 벽화를 보면요. 정말 재밌게도 화가가 자신의 위대한 작품에 거창하게 서명하는 대신 숲속 나무 곁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자기 모습을 떡하니 그려 넣었어요. 그 위로는 불길함을 상징하는 검은 새들이 날아가고요. 예술가로서 자칫 빠지기 쉬운 오만함을 피하고 겸손을 떨기 위한 일종의 셀프 디스였던 셈이죠. 너무 인간적이고 재치 넘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하 세계와 그 너머, 악마들과의 여정이야 할까요? 이들의 뜨거웠던 삶의 열정이 죽음 이후의 세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라센나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따뜻한 가족 행사였습니다. 방식은 이랬어요. 첫째, 부드러운 화산암을 파서 방이 여러 개인 거대한 고분을 짓습니다. 둘째, 세상을 떠난 시드 삼촌을 생전에 쓰시던 연회도구들과 함께 모시죠. 셋째, 몇 세대가 지난 뒤 친척들이 그 무덤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미 뼈만 남은 조상들에게 인사도 건네고 새로 돌아가신 메이 이모를 그 곁에 눕히면서 망자를 위한 모의 연회를 벌이는 거죠. 어떠세요? 무섭기보단 꽤나 훈훈한 가족 모임 같지 않나요? 물론 위험이 도사리는 4, 5세계로 가는 길이 마냥 평탄치만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망자를 보호해줄 특별한 안내자들의 호의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들은 사악한 괴물이 아니라 아주 다채롭고 든든한 신들이었습니다. 커다란 날개를 달고 횃불을 들어 망자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따뜻한 열신 반트, 그리고 무거운 망치를 들고 지하세계의 문을 철통같이 지켜주는 푸른 피부의 신 카룬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문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은 영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피아첸체에서 발견된 놀라운 청동 유물을 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있는데요. 양의 간 모양을 본뜬 이 유물 위에는 무려 16개의 촌공을 집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하나의 지도로 매핑해 놓은 거죠. 라센나의 사제들이 후배들에게 우주의 섭리와 미래를 점치는 법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아주 디테일하고 귀중한 교육 도구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만약 그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라세나 사람들의 든든한 어깨 위에 서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과연 누구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우리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말이죠. 다음에 멋진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토스카나 와인을 드시다가 라벨에서 에트루리아 문양을 우연히 발견하신다면 꼭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짙은 어둠 속에서 아직도 빛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의 진실이 대체 얼마나 더 많이 숨어 있을까 하고요. 오늘 함께 파헤쳐본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